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대표팀 감독은 지난달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려나가 호된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로부터 닷새 뒤인 29일 피파는 아시아축구연맹 AFC와 함께 대한축구협회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 공문에서 피파는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국회 문체위 질의도 있었던 사실을 주목하고 있다며 대한축구협회는 자율적으로 사무를 관리하고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피파는 또 각국 축구협회는 제3자의 간섭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피파 정관 제14조와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15조를 들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비록 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파는 지난 2015년 쿠웨이트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자 쿠웨이트 대표팀에 자격정지 처분을 내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 잔여 경기를 몰수패 처리한 사례가 있습니다. 피파의 공문 내용이 문체부에도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문체부가 오늘 감사 결과 발표에서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홍명보 감독의 거취 판단을 축구협회에 넘긴 배경으로도 풀이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들은 축구협회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 이를 들여다보고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상황을 소상하게 보고 드리는 것은 문체부의 오히려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피파가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문체부는 이런 상황까지 반영해 이달 말 있을 감사 최종 발표 때 축구협회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권종호입니다. 네,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축구협회 감사와 관련해서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는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질타를 받았었죠. 자, 과연 피파는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걸까요? SBS 스포츠부 하성룡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피파가 지금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냈다고요? 네, 지난번 문체부 국회 현안 질의가 24일 날 있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 닷새 뒤 현지 시각 기준으로 29일 날 피파가 아시아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대한축구협회의 징계 가능성을 좀 언급을 했었습니다. 뭘 어떻게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겠다는 거죠? 그 피파 정관에 보면은 각국 협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 외부의 부당한 영향을 네. 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정관 14조, 15조에 나와 있거든요. 네. 이게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하면서 어떠한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 건데 이번 문체부 감사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홍명보 감독의 사퇴 언급이라든가 정몽규 회장의 뭐 사퇴 요구 이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간섭으로 좀 여겨질 수 있다. 네. 이게 계속된다면 피파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공문이었습니다. 네, 제3자라는 게 그 나라 정부도 관련이 되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딱 공문의 수신처는 대한축구협회라고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내 얘기 좀 들어봐 하는 거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국회를 겨냥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저도 명확하게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여기 공문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데 제3자의 간섭, 즉 정부의 간섭이 대한축구협회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피파의 규정에 따라 제재받을 수 있는 것은 대한축구협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가 이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이런 감사나 어떤 인사권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주체가 지금 현재 문체부잖아요. 네. 문체부에게 명확한 좀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 감독 선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뭐 저희 프로그램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또 정부도 감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자,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그럼 정부가 감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까? 감사를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 아까 제3자 정부의 개입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건데 그중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떤 인사권에 영향을 좀 끼치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기존의 뭐 국회 현안 질의도 그렇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정몽규 회장의 거취 또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좀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피파가 문제 삼은 걸로 보이는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자, 대한축구협회장 거취와 관련된 내용이죠.
정몽규 축구협회 회장의 사퇴에 대해서요. 장관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마 거기도 지금 네 번째 이제 하겠다고 지금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까 말한 스포츠 공정위원회에서 허가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아마 공정위원회가 정말 공정하다면 다시 출마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유인천 문체부 장관은 S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정몽규 회장의 거취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 전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이들이 그 2번씩만 하는 걸로 정한 그 나름대로의 정관을 개정했어요. 예. 정관을 바꾸겠다 해서 바꿨는데 예. 그것을 저는 이제 불허를 했거든요. 예. 네, 자 유인천 장관 입장 단호한데 다만 정부가 정권 개정을 불허를 해도 스포츠 공정위가 괜찮다고 그러면 또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네, 그 최근에 대한체육회에서 지난 5월이었죠. 네. 현재 규정상으로는 그 체육회장이라든가 각 협회장들이 2번까지 연임을 한 뒤에 그 이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이 추가 연임을 하기 위해서는 네.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를 지난 5월이죠. 대한체육회 대의원 총회에서 그 연임 제한을 폐지하는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문체부가 이거를 승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기존대로 2연임까지만 가능한 현재 규정대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은 연임을 추가 3연임, 4연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네. 그 대한체육회장이라든가 각 협회장들이 임기 기간 동안 과연 기여도가 얼만큼 되느냐, 네. 또 임기 기간 동안에 국제대회 성적이 어떠냐, 또 국제단체의 국제단체의 임원을 맡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연임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평가를 내리는 거거든요. 네, 정몽규 회장은 지금 사연임에 도전하겠다는 생각이 명확한 건가요? 공식적으로 도전하겠다 안 하겠다를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러 차례 이 네. 질문이 나왔는데도 뭐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그렇고요. 대한민국 축구를 위해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임기는 내년 1월에 재선거가 있거든요. 그 전까지인데 보통 이제 협회장에 나오기 위해서는 선거일 40일 전 정도, 네. 그러니까 11월 초중순 정도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때 현 회장이라면 직무 정지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직무 정지로 본인이 연임 의사를 밝힐지 아니면은 이번 임기까지만 할지 어떤 좀 밝혀야 될 사항.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국회 상황 속보 하나 전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본회의에 재표결해서 최종적으로 부결됐습니다. 즉 자동 폐기된 겁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로 돌아왔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해서 최종적으로 부결돼서 폐기되게 됐습니다. 자, 하성룡 기자 계속 이야기 좀 이어가죠. 네. 자, 피파가 그렇다면 만약에 그 나라 축구협회를 제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 겁니까? 월드컵에 못 나가는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협회에서 피파에서 공문을 보낸 것도 네. 어떤 과도한 정부의 개입, 영향력 행사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재를 할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이전 사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요. 2015년도에는 쿠웨이트 정부가 쿠웨이트 축구협회, 그러니까 행정에 개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좀 개정하니까 네. 쿠웨이트 대표팀의 자격정지 처분을 피파가 내렸습니다. 오. 그래서 당시에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예선이 열리고 있는 기간이었는데 당시에 잔여 경기를 모두 몰수패 처리를 해버렸고요. 네. 또 AFC, 아시아축구연맹 아시안컵 예선조차도 또 출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밖에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최근 사례 같은 경우는 2023년이죠. 인도네시아에서 20세 이하 월드컵이 개최 예정이었거든요. 근데 당시에 이슬람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이스라엘 대표팀의 입국 문제로 정치, 종교적 갈등을 빚자 피파가 네. 개최권을 아예 박탈을 해버립니다. 오, 그럼 상당히 강력한 제재군요. 네, 맞습니다.